전기를 만드는 자가발전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바람으로 만드는 풍력 에너지, 그리고 땅속의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럼 과연 이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어디에 과연 사용을 할까요? 요리, 불을 이용한 요리를 하거나요. 아니면 전기를 여러분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런 그럼 에너지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기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네, 이렇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생명체가 살아남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전기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혹시 여러분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전기가 없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해가 지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사용하던 에너지원들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해서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것 같습니다. 전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즐겨보는 TV,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전구 모두 전기를 이용한 제품들인데요. 이런 전기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요, 보통 발전소에서 이제 생산이 되는데, 발전소는 다양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를 만듭니다. 발전소에서는요, 수력, 화력, 원자력, 조력, 지역, 풍력 등 이런 발전소 등이 있고요.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중에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를 살펴보면요. 네,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죠. 조력발전소는 조수의 힘, 밀물과 썰물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고요. 풍력발전소는 여행 가다가 본 친구들 많죠. 예, 풍차를 통해서 풍력 에너지를 회전운동으로 바꾸어서 전기를 구동하는 그런 발전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수력발전소는 흐르는 물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댐에다가 물을 가둬서 댐에 가두었던 물이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로 이동을 할 때 생기는 에너지. 그 물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로 생산하는 발전소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석유에 의한 화력으로 증기를 발생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친구들? 원자력 발전소와 지열 발전소가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료에서 연료인 원자의 핵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이야기하고요. 지열 발전소는 지중으로부터 분출하는 증기와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발전소의 종류를 알아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발전기는 발전소들의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다양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때 이용되는 것이 발전기예요. 그래서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발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력 아까도 이야기했죠. 댐에 물을 가두었다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위치가 이동하는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발전기에다가 저장했다가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데요. 수력발전소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고 이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열 발전기도 마찬가지로요. 지열 발전소는 땅에서 생성되는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발전기를 돌리게 되고요. 이게 발전기를 돌려서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조력발전소는요, 수력발전소와 같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소는 바람의 힘, 풍력 에너지를 이용을 해 발전기를 돌리고 이 돌려진 힘으로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전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발전기를 작게 소형화시켜서 우리가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자가발전기라고 합니다. 전기가 닿기 어려운 곳에서 손쉽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진 보시면 뭔지 여러분들 딱 아시겠죠? 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손을 움직여갖고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갖다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발생된 에너지로 손전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가발전기, 손전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핸드폰을 갖다가 충전할 수 있는 자가발전기, 세 번째는 자전거 페달을 움직여서 이 페달을 움직여 운동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뭐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분수에 불이 이렇게 역류할 수 있게끔 모터를 갖다가 움직여 준다던가 이렇게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가발전기를 보거나 아마 경험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가발전기는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모터라고 불리는 전동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전동기는요, 지금 사진과 같이 다양한 생김새의 전동기들이 있습니다. 전동기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요? 전동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장치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휴대용 선풍기 같은 경우에도 건전지를 넣은 그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손쉽게 선풍기, 휴대 선풍기를 갖다 이용을 하는데요. 이때 에너지의 흐름을 만약에 바꾸어준다면 전동기를 발전기로 갖다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사용을 했다면 이 운동 에너지를 반대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면 자가 발전기로 발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에서 이제 시장이 된 게 자가 발전기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이제 자가 발전기의 원리를 살펴볼 건데요. 자가 발전기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자석에 숨어 있습니다. 자석 주위에 철가루가 떨어졌을 때 모양이 생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보시면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N극과 S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원형의, 이렇게 원형의 무언가가 모양이 지금 철가루를 통해서 생긴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전선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종이에 꽂고 그 위에 철가루를 떨어뜨리면 철가루가 또 한쪽 방향을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서 주위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맞춘 친구들도 있죠. 네, 잘 맞췄습니다. 이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 것과 반대로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전류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를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자석으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날 때 순간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코일을 감은 그 통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멀리 이렇게 정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요. 각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전류가 흐르는데 만약에 정지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을 갖다 이용을 해서 전자기를 갖다 유도하는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자가발전기예요. 날개를 돌려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 속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요. 이럴 때 이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죠.
우선 날개를 돌려서 코일을 회전시킬 거고요. 코일을 통과하면 장기장이 이제 변하게 되고요. 이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것이 바로 자가 발전기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전동기를 전지에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영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에 의해 힘을 받아 회전한다. 발전기가 회전하면 영구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이 회전하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 전구에 불이 켜진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인 전동기는 전자계 유도에 의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발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자가 발전기를 제작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구성품 굉장히 간단하죠. 구성품 확인해 드리면요. MDF 판이 있고요. 손잡이가 달린 모터가 하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고휘도 LED 전구가 있습니다. 고휘도라고 하면은요. 그 광채가 굉장히 휘도라고 하면은 그 단위 면적당 그 광원의 밝기를 이야기하는데 고휘도. 그만큼 밝은 LED 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모리폼 양면 테이프, 전구를 고정시킬 수 있는 메모리폼 양면 테이프 위에 자가 발전기를 제작하는 구성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제작 과정은 굉장히 간단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제작을 하면서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주의할 점만 선생님이 체크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잡이가 달린 모터에 이제 LED 전구를 꽂을 건데요. 이때 보시면 모터에 선이 빨간 선과 검은 선이 있습니다. 이때 빨간 선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검은 선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때 LED 전구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구분을 해서 잘 꽂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모터의 전선이 색깔이 빨간색이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 LED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다리가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는 점 생각을 해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잘 꽂아주시면 되십니다. 이때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요. 모터를 잡고 손잡이를 돌리면 고휘도 LED에 불빛이 들어와서 집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가 발전기를 완성을 여러분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한 번 사용한 에너지는 그냥 없어질까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없어지진 않는데 한 번 사용한 에너지도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이용하는 데 들어간 전기 에너지는 바람을 일으킴으로 바람을 다시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왜 전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계속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면 선풍기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선풍기를 돌리고 그 선풍기가 돌아가는 힘에 의한 풍력으로 갖다 다시 에너지로 바꾼다면 계속 이렇게 무한 루프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선풍기를 돌릴 때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요, 바람 외에도 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돌릴 때 마찰이 생기는데 이런 마찰에 의한 열이 생기고요. 이럴 때는 에너지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용한 에너지는 회수가 솔직히 쉽지가 않고 재생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효율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제한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재사용이 조금 어렵다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재사용이 어렵다 보니 전기를 다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발전소를 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이 많이 오염된다는 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 줄일 수 있는 전기는 최대한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우리 다 함께 에너지 절약 방법을 실천해 보도록 해요. 지금부터 에너지 절약 방법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플러그 뽑기.
내가 전원 버튼 껐는데 왜 굳이 뽑아야 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저 플러그를 꽂아 놓은 상태에서는 대기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은 항상 플러그를 뽑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 쓰기. 솔직히 이게 선풍기는 두세 대 사용을 하는 것보다 에어컨 한 대를 사용하는 게 훨씬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난방기구처럼 전기세가 좀 과도하게 부과되는 제품은 좀 아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겨울철에 가끔 반팔 반보지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옷을 가볍게 입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활동하기가.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추운 게 당연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좀 내복을 챙겨 입어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온도를 20도를 유지함으로써 난방기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천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너도 나도 더운 여름 그 한낮에 에어컨을 다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기를 다 여러분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죠. 그 시간대에는 과도한 사용이 몰리는 그 시간대에는 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이제 뉴스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살짝 피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것도 되게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4가지 에너지 절약 방법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 4가지 다 실천하는 친구도 있고요. 저는 한 가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앞으로는 4가지 다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 기억을 하는지 한번 3가지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은 다양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며 전기를 만든다고 했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발전소는 다양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전기를 만들죠. 두 번째, 발전기는 어떤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 주위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자기장이라고 했습니다. 3가지 퀴즈를 다 맞힌 친구들도 있는데요. 네, 훌륭합니다, 친구들. 네,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랑 자가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고요. 잠시 후에는 자가 발전기 하우스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가발전기 하우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을 우선 살펴보면은요, 여기 MDF 판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폼, 양면 테이프, 그리고 LED가 있고요. 이거는 모터가 달린 자가발전기인데요. 손잡이가 달린 모터를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나죠.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자가발전기 하우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DF 판을 갖다가 뜯어 주실 거고요. 비닐을 이렇게 벗기셔서요. MDF를 꺼내 주시면 됩니다. MDF를 꺼내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하나 MDF 판에서 이렇게 떼어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하얀 면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색깔이 있는 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늬가 있죠. 이 무늬가 있는 색깔이 있는 면이 바깥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랑 상반이 되게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이 하얀 부분은 안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 집을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MDF 판에서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뜯으실 때는요, 판이 부러지지 않도록, 이 틀이 부러지지 않도록요. 이 판 전체는 상관이 없으신데요. 이 틀이 그 집 모양을 구조를 갖다가 결정하는 아이들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멀쩡하도록 여러분 조심스럽게 뜯어 주시는데요. 이거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주시면 됩니다. 잘 안 될 때는요, 위아래로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흔들 해서 여러분들이 떼주시면 돼요. 이 틀은 여러분 부숴주셔도 돼요. 이렇게 틀은 부숴줘도 되지만 이 안에 있는 집을 갖다가 구성하는 구성품은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떼어 주시고요.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집의 바닥을 바닥에 놓여질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은 지붕일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얘는 집의 옆에 벽면을 갖다가 꾸며질 것 같고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성품을 살펴보시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얘는 2층 하우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2층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선 벽면을 먼저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면을 구성을 할 건데요. 얘를 갖다가 넣으실 때 보시면 이렇게 홈에다가 얘를 갖다가 끼워 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공중에서 끼면은 잘 되기도 하지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요, 얘를 갖다가 틀을 바닥에다 놓고 얘를 꾹 눌러 주세요. 꾹 눌러 주시면 얘가 틈에 딱 맞게끔 조립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집을 갖다가 틀을 하얀 면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요. 여기 색깔이 좀 진한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틀을 맞춰서 꽂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꾹 바닥에 놓고 이렇게 눌러 주시면 얘가 더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집 모양을 갖다가 벽면을 갖다가 우선 꾸며 주시는 거예요. 벽면을 구팅이를 갖다가 여러분이 꾸며 주시면 되고요. 여기 홈에 맞게끔 MDF 홈에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이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깔끔하게 내 귀퉁이가 이렇게 홈에 맞춰서 집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죠? 얘를 우선 세워 볼까요? 집 바닥에요. 지금 만들어진 집 모양의 틀을 한번 여기다가 꽂아 줄게요. 이렇게 꽂아 주시면 집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여기에 여러분 지붕을 우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지붕은 여러분 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라운딩 되어 있는 부분이 처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마가 아래쪽을 향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홈에 맞춰서 끼워 주도록 할게요. 끼워 주실 때는 힘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홈에 맞춰서 살짝만 눌러 주시면 딸깍딸깍 맞춰서 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홈에 딱 맞춰지고요. 2층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층 집이고 우선 1층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층 집 역시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얘는 벽면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얘도 2층 집도 여기다가 홈에 맞춰서 꽂아 줄게요. 잘 안되면 바닥에다가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꾹 눌러 주시면 얘가 완성이 쉽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괜찮은데요 하는 친구는 그냥 공중에다 놓고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놓고 하시다가 선생님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틀에 맞춰서 집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홈에 잘 맞도록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벽면을 하실 때요 긴 부분 삼각형으로 뾰족 나와 있는 부분끼리 맞닿도록, 그리고 네모난 부분끼리 맞닿는데 여기 창문이 라운딩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도록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갖다 거꾸로 꽂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창문이 이렇게 예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에 모양을 꾸며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4개의 벽면이 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개를 이렇게 똑똑 눌러주시면 딱 틀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되면 여기에 2층 집을 얹어주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잘 맞춰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이 여기 삼각형에 맞을 수 있도록 얘를 갖다가 꽂아주세요. 틀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2층 집이 여러분 완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잘 홈에 맞춰서 끼워 주시고요. 그런 후에 2층에 있는 집의 지붕도 여러분 완성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운딩 되어 있는 처마가 밑에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딱 보시면 집에 색상이 아직 없죠. 색상을 꾸며주고 싶은 친구들은요, 색연필이나 아니면 네임펜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색깔을 입혀주셔도 굉장히 예쁜 집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붕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쁜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2층 집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 예쁜 2층 집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자가 발전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가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가 없이 얘가 이제 불이 들어오는 자가 발전기이고요. 여기 보시면 전선 끝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빨간색 전선 쪽이 플러스, 검은색 전선 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LED를 꽂아줄 건데, LED는 여러분 아시는 친구는 물론 아시겠지만, 보시면 다리가 보시면요, 여기 다리가 긴 쪽이 있고요, 다리가 짧은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긴 쪽이 플러스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 다리 길이 잘 구분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 LED 전구를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요, LED 전구에 제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보시면 다리 길이가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보시면 전구 안에 삼각형이 쬐끔한 게 플러스고요. 삼각형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삼각형이 쬐끔한 게 플러스, 넓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쬐끔한 게 이쪽이죠. 그래서 보면 플러스, 넓은 쪽이 마이너스 해서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리가 긴 쪽이 여기 플러스인 빨간색 전선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LED 전구를 꽂아 주시면 돼요. 얘를 LED 전구를 쏙 꽂아 주시고요. 그런 후에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하면 환한 불빛이 나옵니다. 내가 가끔 가다가 어떤 친구들이 LED 전구를 거꾸로 끄는 친구도 있어요. 다리가 긴 쪽이 빨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검은 쪽으로 갔다. 그러면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전구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얘를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얘가 교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요. 만약에 얘가 건전지를 LED 전구를 거꾸로 꽂았다. 그러면 거꾸로 돌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똑바로 돌리면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원래대로 할게요. 다리가 긴 쪽이 플러스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얘를 꽂아 줄 거고요. 선생님은요. 그런 상태에서 한 번 더 불빛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죠? 이렇게 불빛이 들어왔을 때 이 불빛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양면 테이프, 메모리폼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집 안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줄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전구 쪽에 여기다가 LED 그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얘를 집 안에다가 붙여줄게요. 여러분이 위치는요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붙여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디다 붙여줄 거냐면요, 얘를 이 안쪽에다가 한번 붙여줄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실 거고요. 한번 불이 잘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불이 환하게 비춰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요, 여러분 자가 발전이 되는 멋진 2층 집을 완성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지게 한번 완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깔을 여러분만의 예쁜 2층 하우스를 갖다가 자가 발전기가 되는 예쁜 2층 하우스를 완성해 보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 여기 LED 등을 지금 이 집의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얘를 넣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전선에 굵기 때문에 집이 살짝 갸우뚱해지기는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게 싫다 하는 친구들은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창문을 통해서요, 이 전구를 갖다가 LED 전구를 넣어 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면 돼요.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붙여줬을 때는 전선이 옆쪽으로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집이 기우뚱하지 않고요. 그리고 불은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